사람의 체취와 체온, 이런 것들은 이런 따뜻한 온화함 같은 거는 우리 불안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흥분을 낮춰주게 되어서 우리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우리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킨십, 교감, 온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짜 원숭이 실험으로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의 실험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끼 원숭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인형 2가지를 놔두는 겁니다. 새끼 원숭이에게 이제 엄마를 분리해낸 다음에 그쵸. 가짜 엄마 2명을 만들어준 네, 가짜 거죠? 엄마를 이제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는 건데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고요. 하나는 따뜻한 헝겊으로 만들어진 엄마인데요. 이제 철사로 만들어진 이 헝겊에는 젖병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새끼 원숭이가 먹이를 주는, 젖을 물려주는 철사 엄마한테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헝겊으로 따뜻한 온기를 주는 헝겊 엄마에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젖을 주는 엄마에게 더 자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헝겊을 가지고 헝겊으로 덮인 헝겊 엄마에게 더 자주 가 있었고 젖을 먹을 때만 잠깐 가고요. 또 저희가 이 실험에서 약간의 이제 전기 충격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을 주게 되면 오히려 헝겊 엄마에게서 붙어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958년 실험이어서 저렇게 사진이 예스러운 네, 모습이고요. 네네네. 네. 하지만 이제 정신과학이나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온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겠네요. 네. 밥만 준다고 또 네네. 부모가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요? 회사는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학교도 온라인 수업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당연히 만나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에 이제 새로운 표준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더 이상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인정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밥 잘 먹고.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제때 일어나기입니다. 일어나는 네. 기상 시간. 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이제 별거 아니어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장미아 씨 아까 요새 힘들다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새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대중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원래 바쁠 때는 잘 지켰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낮에도 자요. 그러다가 진짜 자야 될 시간에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요. 아이고. 4시쯤 잠들면 6시 4, 50분엔 꼭 깨요. 언제 몇 시에 자든 간에 6시 4, 50분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잘 때도 있고 2시간 잘 때도 있고 밤잠을.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이 자는 거죠. 네. 그러면 낮에 또 자게 되고. 그렇죠. 네. 지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울감으로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수면의 주기가 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자,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어제 좀 못 잤어요. 평소보다 늦게 잤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다음날 늦게 일어나죠. 알람 끄고 조금 더 그렇죠. 자지 뭐. 그리고 나면은 그날 어떻게 돼요? 또 늦게 자게 되죠. 아니 뭐 어제 좀 늦게 잤는데, 늦게 일어났는데 뭐 늦게 자지 내일 할 뭐. 일도 없는데 뭐 이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수면은 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럼 이제 오늘만, 내일만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나의 수면 리듬은 다 깨져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수면 리듬이 깨져 있으면 밥 먹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밥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맞아요. 하루 종일 참다가 언제 보면 폭발적으로 야식을 먹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 배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짜증이 또 늘어나고 맞아요. 마음만 또 이제 선생님 아프고 내 말 또 내 행성 내 네. 얘기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속만 이제 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막 먹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걸 이거 끼니로 쳐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헷갈릴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어제 조금 못 잤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어떨까요? 졸립겠죠. 네. 그럼 잠자리에 들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제 좀 많이 잤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 해놓은 수면 저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조금 늦게 자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탄탄한 리듬감을 갖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리듬감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 기분이 유지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꼭 12시엔 점심 드시고 그래, 맞아요. 꼭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신다고 맞아.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꼭 할 일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매일 아침마당을 아침마당을 본다. 보시는 거죠. 이런 목표를 세워놓는 건 중요하고. 그쵸. 네네. 네, 100점짜리 솔루션일 수 있고요. 네. 이런 오래 리듬이 사실 것 같아요, 우리 MT. 네. 매일 아침 20세 아침마당에 사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이런 리드미컬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는 이제 솔루션인데요. 어르신들 원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에도 가고 노래교실도 가고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기분 좋게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그럼요, 떨고 그럼요. 누구 흉도 보고 막 이런 재밌는 얘기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된다고 이 힘든 시기 모두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월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최근 며칠 사이에 아주 유행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요새 굉장히 핫한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때 이제 나훈아 씨께서 이제 콘서트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들 봤습니다. 보셨는데 와, 저 사람 참 늙지도 않네. 74세 뭐 이렇게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보면서 이제 이 문구가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새알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자라는 이 말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인데요. 맞아요. 안 해본 거 쭉 안 하고 하던 것만 하고 세월의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러다 네. 보면 굉장히 무력해지기가 쉽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민소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가 어울리죠. 멋져요, 네, 저는 집에서도 그때 저렇게 입지 부르신 않습니다. 노래가 고장난 벽시계인데 네네. 저 세월은 고장이 안 나고 계속 그러네요. 가니까 네. 우리가 세월을 끌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네네. 저도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네. 문구였습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모임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하고 하면서 건배도 하고요. 수다도 떨고 안부도 묻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새로운 거에 계속 도전하시면서 영상 통화하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 전화하는 법,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사진 보내라고 하시고 손주들의 사진도 받아보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음 솔루션을 좀 드릴 텐데 방송 끝나고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삼행시 일기입니다. 아. 삼행시 일기. 네, 일기는 일기인데요. 삼행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기가 아니고 삼행시 일기를 더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 일기 숙제 해보셨죠? 그냥 네. 있었던 일들 그냥 축 써내려가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삼행시 일기를 써보려면 일단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고 제시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제시어를 찾다 보면 주변에 관심도 갖게 되고요. 삼행시를 거기에 맞춰서 짓다 보면 우리가 또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왕년에 글 좀 써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문학소년, 문학소녀를 꿈꾸셨던 분들 참 많은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네. 삼행시는 아닌데요. 오행시입니다. 오행시요.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코로나19로 운을 띄우고 네네네. 삼행시 짓는 네. 거예요. 오늘 띄워드릴까요? 아, 그러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코, 코로나19 때문에 로, 노인정도 못 가고 나, 나가지도 못하고 1, 일상이 엉망이 되셨나요? 9.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러지 알려드리는 마시고. 솔루션을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 지웠어요, 사실. 아, 지우셨어요? 그럼 이거 어려운데. 오늘 좀 띄워서. 오케이. 네.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난다고요? 로, 로. 노노노노노. 나, 나는 달라요. 일,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구.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네. 아침마당 보세요. 네. 뭐 또 원하시는 분들이 예, 예. 있으면 네. 저도 해볼게요. 네. 아, 네네. 띄워주세요. 코. 코, 코끝으로
로. 로즈 향 마리를 머리맡에 맡으며 나는 일. 일이 많았다는 데 대해서 구. 구원받은 사람이었었다. 과거에 축복받은 좋았던 사람이었음을 기억들을. 회상하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오, 우리 김학도 씨. 고. 로. 나. 나 혹시 코로나 일. 일단 병원에 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겠다. 구. 구해줘요. 저 코로나 정말 싫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 사이에 시청자께서 또 코로나로 삼행시를 예.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7가지는 아니고 코로나로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블루 시대. 로맨틱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울함을 떨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셨네요. 이게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기분 좋고 네네. 재밌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가요? 순간순간 머리도 써야 네, 되는데 그렇죠, 웃음꽃이 머리 써야 또, 돼요. 네, 그리고 웃음꽃이 또 남의 피기 말을 시작- 듣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관심도 갖게 갖게 되고.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이게 수가 매일 있습니다. 저녁 가족끼리 함께 삼행시 일기를 쓰는 것도 재밌겠네요. 좋겠네요. 네, 가족끼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께서 어디 이제 뭐 단체로 대화방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런 데서 공유도 좀 해보시고 매일 장원도 뽑아보시고 내일은 내가 꼭 이겨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살짝 유치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사실 좋겠지만 좀 뭔가 더 재미있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같은 걸 찾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번으로는요. 4번째 솔루션인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출근할 땐 옷 갈아입기. 아니, 이건 또 무슨 당연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수업 받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어디서 주무셨고 어디서 일어나셨고 잠은 어디서 주무신 걸 떠나서 식사는 어디서 하셨고 일은 어디서 시작하시려고 컴퓨터를 켜고 계신가요? 혹시 다 침대에서 주무시고 밥도 거기서 먹고 휴식도 거기서 누워서 하시고 지금 수업도 출근도 거기서 하려고 계신 것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 효율이 너무 잘 올라서 일이 너무 잘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능률 가장 떨어지게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내가 일해야 될 때 놀 생각하고 맞아. 놀고 있을 때 일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군데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죽도 밥도 안 돼. 그렇죠. 잘 노는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맞아요.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가 그런 말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사생활 이런 것들은 잘 구별이 되어야 되고요. 공간과 휴식, 그다음에 일하는 일터 이런 장소와 시간은 잘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협소한 공간이더라도 꼭 옷을 갈아입고 잠옷이 아닌 출근 복장이라도 마음가짐이라도 꼭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재택근무를 하러 옆방에 갈 때 이렇게 옷 갈아입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온라인 수업 하는데요. 잠옷 바지는 있더라도 와이셔츠라도 꼭 입고 강의하거나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요즘 바지는 잘 안 팔리고 상의만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아유 교수님 오늘 잠옷 바지 안 입고 양복 바지 입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나도 그런 출근할 사람 때는 봤어. 옷을 갈아입자. 네, 또 네. 방법이네요. 네. 하나의 장치고. 아, 나도 그런 사람 봤는데 하루 종일 그 잠옷 입고 집에 있더만. 그렇죠. 집이니까 편안하게. 밥도 그걸로 먹고, 밥도 그 옷에, 뭐 자는 것도 그 옷에, 뭐 일도 그 옷에. 그래서 진짜. 집안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잠자리를 매일 같은 데서 자고 같은 데서 일어나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는 거실에서 자고 하루는 작은 방에서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자니까 이게 사는 맛이 나는 것 왠지 같더라고요.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여. 나도야. 비효과 있어요.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아이들도 많이 괴로워하지요. 아유, 집에서. 그럼요. 아이들도 이제 늘 학교를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할 나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살아요? 아니라 같이 막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고 제가 요즘에 영어 단어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랑 같이 아, 외워줘야 그래요? 되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아, 엄마들 다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에비던스 이거 단어 어제 외운 단어. 에비가 돈 쓴 증거 있니가 있어. 에비던스 그래서 에비던스 뭐 이런 거 막 엄마. 같이 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 또 이렇게 간식거리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또 이제 심심하니까 노래방 기계를 하나 이렇게 그래요? 장만을 해가지고. 네.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면서 집안에서 그러니까 노래방도 못 가니까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맞아. 교수님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애비가 돈을 잘 쓰셨네요. 100점짜리 솔직히. 에비던스 증거 있어? 그래서 이제 김학도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니까 참 다행인데 아까 이소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가정이 독방 육아, 엄마가 맞아요. 온전히 이걸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서로 같이 많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적질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잘 참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특유의 외로움이라든지 존재감,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전화하면 되고 친구들 만나면 됐는데 사실 지금은 SNS가 또 하나의 놀이터예요. 친구들은 그 안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에도 휴대폰을 쥐고 있었는데 SNS가 중요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더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SNS가 아니면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위험하고 지나치게 어디에 노출이 되지 않게 저희가 모니터링은 잘 해야겠지만 무조건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심코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손에 핸드폰이냐 무조건 이렇게 지적만 하다 보면 반사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과 점점 더 거리만 멀어지게 되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가장 흔한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소재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휴대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휴대폰 보고 있죠. 그렇죠. 식사를 할 때조차도 1분마다 휴대폰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반찬을 어떻게 잘 먹고 있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대화하면서 온전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이들과 식사하고 휴대폰을 켜지 않고 휴대폰에 관심을 끄시고 아이들과 온전한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다음 솔루션은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도 어른들의 재택근무와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는 방 밖으로 나와서 혹은 거실에 있다면 거실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방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는 잘 쉬고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건 그리고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수업을 방에서 받게 해야 되나요? 거실에서 받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 공부하는 공간과 휴식 시간에 시간과 공간만 잘 구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공간을 구분해줘라. 어느 집은 거실이 학교일 수 있고 방이 학교일 수 있고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배를 울려주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군대처럼 그래서 쉬는 빵빠레도 시간에만 올려주고. 네. 핸드폰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은 같은 말이라도 잔소리가 아닌 격려, 따뜻한 관심, 작은 동참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지금 저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보통 엉엉 울 때가 많아요. 요즘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방 저 방 가봐도 또 혼자거든요. 그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네? 아유. 그 아까 이제 강아지 키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반려견
이제 들이시는 것도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꼭 대면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핸드폰으로라도 대화하시면서 수다도 좀 떨어보시고 삼행시도 좀 만들어 보시고 영상 통화도 해보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